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곤 했어요. 부모님이 늘 사람을 사귈 때는 배경이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고를 때도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돈이 많은 남자보다는 인심이 좋고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을 봤죠. 거르고 골라서 괜찮은 남자와 결국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괜찮기는커녕 집안 대대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군요. 제가 시댁에 처음 가서 인사드린 자리에서부터 저희 시어머님은 남다르셨어요. 딱히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해하고 있을 때 제 이마에서는 땀까지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어요. 긴장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가방에 늘 들고 다니던 손수건을 꺼내 몸에 땀을 닦았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시고는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머, 그 손수가 너무 예쁘다. 그거 어디서 산 거니? 아,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 여행 갔다가 왔거든요. 거기서 시장에서 하나 샀어요. 어쩐지 되게 특이하고 예쁘다 했더니 그냥 일반 브랜드 제품은 아니구나. 특히 여기 끝에 새겨져 있는 무늬가 참 마음에 든다. 시어머니는 대뜸 제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 예쁘다면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손수건 끝에 새겨있던 작은 동물을 보시다가 제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가셨어요. 시어머니와 공감대를 만들려고 말을 이어갔죠. 그 동물이 너무 귀엽죠? 사실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 손수건을 골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수놓아뒀는지 저도 그거 쓸 때마다 거기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봐요. 정말 그러네. 너무 귀엽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에는 반응을 시두룩 하시고는 계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면서 저를 많이 쳐다봤어요. 보시더라고요. 오늘 아들놈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로 괜찮은지 안 보고 대체 언제까지 그 손수건만 보고 있을 거야?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마음이 안 드시는지 시어머니께 호통을 쳤고 시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짓으시는 저에게 손수건을 내셨죠. 그리고 저는 다시 제 가방에 넣어뒀어요. 이후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니 시어머니가 화장실 문 앞에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화장실 가시려고 하셨나 봐요. 너무 화장실 문 가까이에 붙어 계셔서 심지어 제가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죠. 엄청 하신가 싶어 얼른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서 시어머니가 민망해 하시지 않게 자리를 피해 드리려고 서둘러 발길을 옮겼어요. 제 손수건으로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면서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예, 혹시 그 손수건 내가 아끼는 물건이니? 이 손수건이 예뻐서 산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아끼는 물은 아니에요. 제가 땀이 많은 체질이라 집에 손수건이 많은데 그중 하나예요. 제 대답을 듣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거 없어도 되겠네. 혹시 그거 나 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고는 이상한 말씀을 내뱉으시다. 그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뭘 있으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저한테 손을 내셨어요. 저는 그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죠. 처음 본 사람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 같기도 하고 이게 며느리 테스트가 싶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그전부터 시어머니가 손수건이 예쁘다고 계속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가 그 아끼는 것도 아니라서 도 되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베트남에서 한국 돈으로 몇천 원 주고 산 거라서 아깝지도 않아서 웃으면서 들었어요. 제가 건넨 손수건을 받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손수건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달라고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내 장소에서 한 행동을 보고 시어머니가 좀 이상한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할 때였는데 시댁 어른들이 상견례 장소에 먼저 도착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예약해 놓은 룸으로 들어오셔서 테이블에 앉자마자 새끼들이 너무 예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운데 작은 새끼들도 참다 예쁘네. 정말 그렇네요. 어머니, 이런 것들로 음식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지, 너도 포른 눈이 나랑 비슷하구나. 특히 이 물컵이 너무 고급스럽다. 빛을 받으니 오묘한 색을 내면서 반짝이는 그나 시어머니는 예전에 제 손수건을 보셨을 때와 같은 표정을 하시고는 한참 물잔을 쳐다보죠. 그리고 자꾸 만지작거리요. 곧이어 저희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그제야 시어머니의 시선은 물자에서 멀어졌죠. 그리고 한참을 저희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예단 같은 건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쓸 바에 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돈 의견에 동의해요. 어차피 꼭 필요한 것들도 아니고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게 더 큰 기쁨이죠. 시어머니는 예물은 필요 없다고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 친정집도 동의했어요. 시댁이 저희 집보다는 잘 사는 편이라서 무리한 예를 구며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딱히 사치스럽다, 그나 돈에 욕심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 고 하더군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과도한 혼수나 예단 때문에 결혼 때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안심이 됐어요. 좋은 분위기로 견대 맞추고 나와서 시어머니를 병원해드리는데 가방 안에 뭔가가 반짝거리다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방 안을 쳐다보게 된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아까 식사 자리에 있었던 물잔이 보였어요. 그걸 보고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혹시나 시어머니가 제가 가방 속을 본 걸 아실까 봐 얼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양과 부모님들이 들어가시고 남편과 둘이 카페에 앉아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컵이 떠오르더라고요. 일전에 처음 만난 저한테 손수건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고 있더라고요. 달라고 했던 것도 갑자기 겹쳐지면서 시어머니가 좀 이상한 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내가 뭘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 대체 뭐길래 물어봐도 되냐고 질문까지 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시어머니, 혹시 도병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기분 나빠할까 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 도병 남의 물건 슬쩍 훔치는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 도명 맞아.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해. 근데 내가 이상한 걸 봤어. 아까 룸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 이쁘다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엄마랑 당신이 둘이 한창 이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왜 아까? 어머니 방용해 드릴 때 어머니 가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 일부러 본 건 아니고 고개 돌리다간 무심결에 가방 안을 봤는데 가방 안에 가게에서 예쁘다고 했던 그 물컵이 들어있더라고. 에이.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그 물컵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진짜야. 가방 안에서 반짝거리는 거 내가 봤어. 엄마가 거울에 불빛이 비쳐서 반짝거리는 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이쁘면 엄마가 하나 사면 되는데 왜 물건을 훔쳐와? 그것도 상 근처 자리에서 들키면 개망신 당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그래도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저번에 말했잖아.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내 손수건 마음에 들어 하면서 달라고 했다고. 아무리 내가 며느리 될 사람이라지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물건 달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어머니, 물건에 욕심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 욕심 하나도 없어. 아까도 해올 필요 없고, 혼수도. 필요한 것만 알아서 사라고 한 거 못 들었어. 그렇게 물건에 욕심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해오라고 말씀하셨지. 선수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셔서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고. 제가 시어머니 가방에서 물컵을 보았다고 말을 하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상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훔쳐올 정도면 욕심이 대단하다는 건데 결혼할 때 예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집순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안 인테리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고이는데 공을 들였죠. 특히나 신혼집이 보니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화부터 가게까지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골라 집안 여기저기 배치해뒀죠. 가족들이 다 보인 집들이 날은 그것들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예쁘다고 연신 말씀하시더군요. 와, 너희들 집 아주 잘 꾸며놨구나. 우리 집이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 신집뿐이긴 한다. 이거 업체 내가 맡긴 거니 아니면 너희가 직접 고른 거야? 이거 저희가 직접 다 고른 거예요. 집안 분위기 통일하려고 벽지랑 가전제품 색상 맞추느라 고생 꽤나 있어요. 그리고 소품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샀고요. 천히 구경해보세요. 이쁜 거 진짜 많아요. 정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잘 꾸밀 줄 아는 애가 지방은 왜 그렇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살았대, 엄마. 사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저랑 같이 살아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센스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집고 있는데 평소 관심이 많아서 집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이쁘다고 말만 했고요. 제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시부모님께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드렸어요. 시부모님뿐 아니라 다른 친지분들 모두 모이신 자리라서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하느라 바빴죠.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놀다가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야 거실로 나와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창문에 놓아두었던 작은 고양이 조각상 3개가 없어졌더군요. 여보, 혹시 여기 있던 고양이 조각상들 당신이 치웠어? 아니, 난만 줬는데. 아까 조카들이 그 앞에 보여서 고양이 귀엽다 말하던데 가지고 놀다가 어디 간 거 놨나? 그래, 그럼 집안 어딘가 있겠지. 내일 청소하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저는 어린 조카들이 가지고 놀다가 어디다 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대충 설거지만 해놓고 나머지 청소는 내일 하기로 하고 저는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죠. 근데 화장실 하는 칫솔 2개랑 치약 1개밖에 남아있지 않고 몽땅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새로 산 바디워시, 샴푸, 바디로션은 물론이고 비누를 담아두는 받침대까지 모조리 화장실 꼴을 보니 왠지 시어머니가 떠오르더군요. 아마도 제가 삼례 때 시어머니 가방에서 본 건 가게 물맛 같다는 신이 들었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전처럼 노발대발하며 자기 엄마 편에 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태라 어머니가 훔쳐갔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있던 적금통은 그대로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돈에 물건을 지다 보니 그냥 자기 눈에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면 슬쩍 하시는 버릇이 있는 듯 했어요. 근데 얼마 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회사에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와보니 저희 집 거실 커튼이 절반씩 사라져 있더군요. 여보, 저거 당신이 저렇게 한 거야? 거실에 있는 커튼들 말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소리를 치면서 안방으로 갔어요. 근데 안방 커튼 반쪽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안방 커튼도 반이나 없어졌네. 혹시 당신이 세탁하려고 두 일합하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나가서 베란다에서 전화 받고 나온 후에 엄마가 그 사이 거실이랑 안방 커튼 반쪽씩 떼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했어. 뭐, 시어머니가 가져가신다고 했어도 말렸어야지. 반쪽씩 남은 게 무슨 소양이라고. 저거 해외 직구로 마지막 세일할 때 샀잖아. 이제 똑같은 거 팔지도 않는데 또 어떻게 구해? 엄마가 좀 쓰시다가 계절 바뀌면 색깔 안 어울리니까 다시 준다고 하셨어. 그럼 그때 다시 반쪽 채워 넣으면 되잖아. 나도 살 수 있는 거면 내가 내 거 사드린다고 했지. 왜 우리가 쓰던 중고를 좋겠냐? 그리고 엄마가 걸려있던 것까지 떼어내고는 나보고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쓰시다가 질리시면 돌려달라고 했지. 가족끼리 서로 물건 같이 돌렸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집안의 작은 소품들을 가져가셨던 것도 모른 척 해드렸더니 이제는 대놓고 저희 집 물건을 가져가시더군요.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저도 결국 폭발해버렸어요. 반씩 남아서요. 나한과 거실의 커튼을 다 걷어가지고는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죠. 저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가지고 온 커튼을 내던졌어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커튼을 망버린 간다고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반씩 남은 거 어떻게 쓰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이 집 물건들을 왜 훔쳐와 그러신 거예요? 남편한테 말해서 빌려온 거다네. 남편한테 못 들었어? 들었어요. 스시대가 지리시면 돌려주게 내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가져가시려면 차라리 다 가져가시지. 왜 반쪽 10만 가져가세요? 볼 때마다 열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뭐, 방에 있는 창문에 걸려고 반만 가져왔어? 방에 있는 창문이 작거든. 누가 보면 내가 두라도 한 줄 알겠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가족끼리 물건 좀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지,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댁에 찾아와 시끄럽게 구냐고 막 타박을 하시더군요. 말씀하시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난 집들이 때 물건이 없어진 것들도 모조리 따지게 됐어요. 저번에 집들이 오셨을 때 저희 집에 있던 물건들 싹 다 가져가신 것도 어머님 맞죠? 솔직히 저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증거도 없이 왜 남을 도둑으로 뭐냐고 화를 내셨고 저는 급기야 증거에 찾기 위해서 시댁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게 됐어요. 시댁을 둘러보니 저희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당당하게 놓여 있더군요. 화장실에는 제가 산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받침대가 놓여 있었고 주방 잘 되는 창문에는 고양이 조각상 3개가 버젓이 있었죠. 이거 다 저희 집에서 가져오신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인터넷으로 그 물건들을 구매했던 내역들을 보여주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옆에 있던 남편에게 진짜 신혼집에서 쓰던 물건이냐 물었고 남편이 맞는 것 같다 고 나지막히 대답했어요. 이 여편 내 어떻게 훔칠 게 없어서 아들 신혼집에 있는 걸 몰래 가져와. 그것도 비싸지도 않은 것들을.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를 호통치셨고 자신의 도둑질이 밝혀지자 갑자기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쭈그러 앉아 통곡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달랬다며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 해.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고 가져가신 거야. 근데 내가 깜빡하고 당신한테 말을 못했을 뿐이야. 야, 어디서 그딴 거짓말을 해? 너도 분명히 집들이 이후에 물건들 없어져서 나랑 같이 찾아 다녔잖아.
너 중간에서 무게를 잘 잡아 한쪽으로 잘못 쏠렸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내 얼굴 못 볼 수도 있어. 제가 강하게 말하자 시아버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장 잘못한 것들을 사과하라고 했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여 시댁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물건을 살 때 꼭 집안에 두고 사진을 찍어 두었어요. 혹시나 또 시어머니가 훔쳐갈까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 번 시댁에서 제대로 뒤고 난 뒤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물건을 시지 않으신다더군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친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몸이 약해지신 게 아니라 무려 담낭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매일같이 집에서 울었어요. 우리 엄마 어떻대? 암 사기가 돼서 발견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엄마 건강을 챙겼어야 되는데 엄마가 저렇게 되신 거 다 내 탓 같아. 여보,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게 왜 당신 탓이야? 담낭암은 딱히 징후도 없어서 걸렸는지 알아차리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당신 탓하지 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야. 게다가 다른 곳으로 전해되지도 않았고 담당한 말이면 생존율이 진짜 희박하다. 보통 생존율이 1년 미만이라던데. 다행히 다른 것으로는 전이가 되지 않아서 제거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워낙 나이도 많으시고 원체 몸이 약하셨는데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아직 손주도 못 보셨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진짜 어떡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왜 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장모님이 더 마음 아프셔. 오히려 이럴 때 당신의 밝은 모습 보여줘야 장모도 힘내서 치료받고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이제 친정엄마가 제 곁을 영영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옆에서 친정엄마가 절대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며 저를 많이 다해주셨고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수술 이후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행히 친정엄마의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친정아와 친정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아빠가 간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항암 치료받으러 멀리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 병원의 의사랑 간호사가 상주에 있어서 갑자기 아프셔도 치료받으실 수 있고요. 아빠는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걸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저가 계속해서 설득해서 입원하게 됐어요. 간병인도 한 명 구했지만 저랑 아빠는 매일 같이 병원에 들러서 엄마 옆에 있어 줬죠. 근데 친정집이 병원이랑 너무 멀어서 친정아빠가 왔다 갔다 하시기 불편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병원 가까이에 월세를 얻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마침 남편의 회사가 친정집 근처라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남편에게 친정집에 들러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저희 친정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지냈는데 의사가 친정엄마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퇴원을 해도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 퇴원하실 때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시간이 널널해서 직접 혼자 친정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래 집을 비워둔 탓에 사람 기운이 없어 그런 것일까요? 수도 있었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화장실, 거실, 주방까지 꼼꼼히 확인을 해봤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있고 시어머니 도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일이 떠올라서 날관 비밀번호를 바꾸게 됐죠.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여보,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뭐였지? 친정집 비밀번호, 그건 갑자기 왜? 아빠가 당신한테 뭐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당신이 저번에 말해줘서 종이 쏟는데 없어졌네. 혹시나 다음에 급하게 나한테 부탁할까 봐 다시 알아두려고 제가 친정집에서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다 늦은 저녁 시간에 갑자기 친정집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더군요. 하필 전날 제가 바꿔놨던 터라 남편의 질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목소리랑 말투도 어색하게요. 들고요. 하지만 일하는 중이라 바빠서 묻지는 못했죠. 아, 아니야. 앞으로 우리 집에 물건 가져다 달라고 할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비밀번호 굳이 알고 있을 필요 없어. 그래, 알겠어. 그래도 다음에 급하게 나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얼마 뒤에 퇴 날짜를 언제로 할까? 가족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시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바꿔주시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통화하신 분 딸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해보라고 전하셔서요. 죄송하지만 아버지한테 하신 말씀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장미 아파트 관리 사무실인데.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가 잔뜩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웬 옷이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CCTV 확인해서 어떤 입주민이 버렸나 확인하고 다음부터 쓰레기 제대로 벌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CCTV 확인해보니 300남자 여자분이 버린 쓰레기인 것 같아서요. 입 거예요. 다음부터 옷은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아파트 입구에 주시지 말고 의류수거하면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근데 아버님께서 본인이 버린 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네요. CCTV 제대로 확인하신 거 마셔요. 저희 아버지 몇 달 동안 장미 아파트에 안 가셨어요.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아, 그럴 리가요. 제가 CCTV 제대로 확인하고 연락드린 건데요. 아버지한테 연락한 사람은 아파트 관리인이 있는데 3001호.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 사람들이 아파트 입구에 옷을 버리고 갔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도 저도 아니라고 계속 대답을 했는데도 CCTV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연락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우선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관리 사무실에서 잘못한 거 맞지? 아빠, 혹시 집에 갔던 적 있어요? 나는 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 집에 안 갔어. 너무 멀어서 말이야. 그렇죠. 안 가셨죠. 저는 집에 가서 쓰레기 버린 적이 없으니 거기서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전화하신 분이 너무 확신해서 말씀하시네요. 어차피 곧 집에 들어갈 거라 한번 가서 청소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 나와서 친정집 향했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가봤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3동 거요. 아, 예, 여기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정말 3001호. 분들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인은 짜증이 가득 담긴 얼굴을 하고는 저한테 큰 쓰레기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거 여러분이 저희 엄마 옷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세상에, 이거 저희 엄마 옷들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정말. 이게 아파트 입구에 버려져 있었어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죠? 못 믿어. 오시면 CCTV도 보여드려요. 제가 계속 이상한 일이라고 하자 아파트 관리인은 직접 눈으로 보라면서
CCTV지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웬 남자랑 여자가 300m에서 얼쩡거리다가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질이 별로라서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파트 입구를 들어갈 때부터 한쪽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서 3기로 문 앞을 서성이다가 들어가지는 않고 바로 내려오더군요. 갖는 사람들이 떠올랐고 CCTV 영상이 찍힌 날짜와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 제 생각이 맞는 듯 했어요. 저는 바로 관리실 사무실 직원분께 저희 물건이 맞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집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바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안방에 있는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장 안을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지 뭐예요. 저희 엄마의 옷장이 텅텅 비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서랍장들 다 늦어봤더니 엄마가 아끼던 명품백부터 저와 함께 샀던 귀걸이, 목걸이도 없어졌고 머플러부터 모자까지 싹 다 사라졌더군요. 이건 분명히 남편과 시어머니 짓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당신 혹시 집에 가서 내가 물건 좀 가져다 달라고 할 때 우리 엄마 옷들 꺼내 갔어. 아니, 내가 장모님 옷을 왜 꺼내가? 그 옷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다고?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병원에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집 사람들이 옷이 담긴 봉지를 아파트 입구에 두고 갔다고 가지고 가라고 말이야.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엄마 옷이 잔뜩 들어있더라고. 아, 진짜? 그럼 처갓집에 도둑 들었던 거 아니야? 도둑? 그럴 수도 있겠다. 난 혹시 당신이 우리 엄마 옷 정리한 줄 알았지? 도덕일지 모르니 당장 경찰 불러야겠네. 아파트가 낡았어도 곳곳에 CCTV 있어서 잡는 건 쉬울 거야.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경찰에 연락해야 말까지 하게 됐죠. 아, 맞다. 갑자기 생각났어. 그거 내가 버린 거야. 당신이 나한테 처가에 가서 물건 가져다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랑 있던 적 있거든. 그래서요. 그때 엄마랑 같이 갔는데 처가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청소 한번 싹 하면서 장님 옷장까지 정리했어. 장 정리하면서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CCTV 다 봤어. 저번에 친정집 비밀번호 물어본 날, 그때 두고 간 거잖아. 아니야. 그때 비밀번호도 몰랐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옷을 가지고 나왔대. 진짜 똑바로 말 안 하면 경찰에 연락해버린다.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저도 강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사실대로 말을 해주다니. 남편의 말이 시어머니와 청소를 하다가 친정 엄마 옷장을 열어보게 됐는데 그 옷들을 보고 시어머니가 마음에 든다고 가져간다고 하셨대요. 남편은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옷을 가져와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중 좋은 것만 남기고 다시 돌려놓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별로인 옷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마침 전날 친정집 비밀번호를 받고 나온 게 아닐까요?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알려주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가지고 왔던 옷들을 아파트 입구에 버리고 간 것이었더라고요. 당신, 미쳤니? 내가 필요한 물건 좀 갖다 달라고 했지. 언제 너한테 우리 집 물건에 손대라고 했어? 손을 대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끼리 지저분하면 정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집 깨끗한 거 보면 나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게다가 사람도 없는 집에 보일러까지 틀어져 있길래 돈 나올까 봐. 보일러도 끄고 나왔다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청소할 거면 더러운데 정리만 하고 갈 것이지. 왜 우리 엄마 옷장에서 옷을 가져가? 너 엄마 옷장에 제일 지저분하더라. 옷이 하도 많아서 미안해. 터지던데. 그래서 정리했는데 왜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어차피 필요 없는 옷 정리해 줬는데 왜 화를 내냐고까지 했죠? 우리 엄마가 아꼈던 옷 다 없어졌잖아. 나중에 티어에서 입을 옷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지. 장모님 어차피 평생 환자복만 입으실 텐데 뭐 그런 걱정을 해? 담낭은 말기 환자도 생존인 줄 몰라. 야, 너 왜 말을 그때 그 하냐? 우리 엄마가 곧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내가 그랬잖아. 내 입으로 담당한 말기 환자들은 보통 1년 정도밖에 못 산다며. 그래서 밤마다 질질 짜면서 곧 니네 엄마 돌아가신다면 어차피 1년 뒤에 버리도 미리 없앴는데 그게 왜 욕먹을 짓이야? 친정 엄마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의 마른 거기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돼서 건강을 회복하고 곧 태어날 사람에게 1년짜리 시험부인 생이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입지도 못하는 오딘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눈이 뒤집혀서 남편에게 쏴댔죠. 너 내 옆에서 오는 나한테 우리 엄마 건강 회복해서 오래 사실 거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거야 참지. 시끄럽게 오니까 조용히 좀 하라는 의미로 사탕 발린 소리 해준 거지 뭐. 진짜 사람도 아니네. 일단 우리 엄마 옷은 어디 있는데? 지금 다른 명품 옷들은 내가 나 팔아먹은 거 아니야? 내 엄마가 가져갔다는 건 핑계고. 아니, 우리 엄마가 사람들이랑 약속했을 때 입는다고 다 가져갔어. 어차피 버릴 건데 아깝잖아. 엄마한테 사이즈도 맞고 이쁘다고 엄청 좋아하시면서 자기 옷장 안에 잘 보관 중이시다. 저는 친정엄마의 옷이 시댁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현관문이 열릴 때 시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 옷장을 뒤져 남편 말대로 진짜 저희 친정엄마의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시어머니 옷장에는 저희 엄마 옷이 한가득 있었어요. 있더군요. 예, 너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왜 남의 한방에서 옷장을 뒤지고 옷을 꺼내는 거야? 그런 저를 보고 어니와 시아버지가 난리를 시더군요. 저는 겨 한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의 한 짓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셨고 시어머니는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계시더군요. 어쩐지 요즘 옷 입는 스타일이 변했다고 했다. 그거 아픈 사돈 때 어디까 저다 입은 거야? 참나,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허구한 날 남의 걸레 가지고 싶으면 돈 주고 사면 되는 어머니. 어머니가 직접 이 옷들 친정 엄마 옷장에서 고르신 거라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대체? 왜 빈집에 들어가서 남의 옷장을 뒤지고 옷을 함부로 꺼내 오셨냐고? 너희 엄마 아파서 오늘 내일 하신다며 그래서 필요 없는 옷인 줄 알고 가져왔지. 저희 엄마 아직 멀쩡히 살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곧 퇴원해서 이 옷들 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다 가져갈게요. 내 남편 말이 1년씩 한 번 선고 받으셨다던 말이에요. 한 판정 받으신 지 꽤 되셨으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겠다. 너도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어차피 이제 너희 엄마의 옷들 못 입는 것들인데 그냥 두고 가라. 내가 입게. 나한테는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 저희 친정 엄마 안 돌아가셨거든요. 몸 다 회복하셔서 곧 퇴원하실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보다 훨씬 오래 살 테니 남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이 옷들은 제가 가지고 갑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악다 구애를 지르고 친정 엄마 옷을 가지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친정 아빠와 함께 친정집으로 가서 다른 물건은 없어진 게 나 확인을 해봤죠. 서방을 들어가셨던 아빠가 급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빠, 왜요? 뭐가 없어진 게 있어요? 없어네. 엄마 물건뿐 아니라 내 물건도 모조리 다 가져갔다. 친정 아빠의 시계, 구두, 하다못해 만년필까지 괜찮은 물건들은 싹 다 사라져 있더군요. 이들은 어머니가 쓸만한 물건이 아니라 혹시 남편이 가져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신혼집에 남편 서재를 뒤져보니 친정아빠 물건이 한편에 모아져 있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자기 엄마를 똑 닮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 예전에 우리 집 물건 훔쳐갔을 때도 자기 엄마를 향해 아니라 오히려 편을 들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같은 도벽이 있는 사람이라 건 훔치고 싶은 충동을 이해했나 봐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나중에 우리 친정 대상까지 다 뺏어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날 그 정신 나간 집안이랑 더 이상 엮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말했어요. 더 이상 정신에 문제 있는 모자와 엮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실수했다 용서를 빌더 당장 이혼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친정엄마가 혹시나 제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쓰러지진 않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우선 잠시 남편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저와 친정아빠는 친정엄마가 놀라실까봐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져간 친정엄마 옷을 드라이를 싹 다 해서 다시 옷장에 정리해뒀죠. 그리고 드디어 친정엄마가 퇴원을 하셨어요. 날이 추운 한겨울이어서 집에 가자마자 물건 가지러 왔을 때 보일러 켜져 있었겠다고 그랬어. 엄마가 말한 거 까먹고 내가 남편한테 다시 키라고 말을 안 했네. 보일러 고장 난 거 아니야? 이번 겨울 꽤나 추웠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설마 괜찮겠지 뭐, 보일러 지금 틀어요. 놓을게. 집에서는 딱히 먹을 게 없어서 저희는 밖에 나가 죽 한 그릇씩 사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누구신데 이렇게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세요? 저 아랫집 사람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요. 며칠 전에 한파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윗집 배수관이 동파된 것 같아서요. 혹시 보일러 틀어두고 나가셨어요네? 보일러 틀어두고 나왔는데 세상에, 저희가 한동안 집을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집에 와서 보일러를 킨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배수관 터진 거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방금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거거든요. 물이 샌 지 한참이나 된 것 같아요. 천장 벽지가 젖은 것도 모자라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하필 동네에서 죽을 먹고 오랜만에 병원 밖을 오신 친정엄마. 바람 좀 쐬어드리려고 드라이브까지 갔다 왔던 터라 물이 새고 한참이 지났더라도 얼른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끄고 아랫집 상황을 보러 내려가 봤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상해주겠다 말을 했는데 요구한 금액이 문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랫집 사람 취미가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물이 새어 비싼 물건들이 다 망가진 것이었죠. 저희 친정집 보일러 수리비에 아랫집 천장 수리비에 거기에 골동품 가격까지 합치면 몇 천은 나오더군요. 저는 그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해줬어요. 내가 켜놓은 보일러, 당신이 마음대로 끄고 가서 배수관 터진 거니까 당신이 배상해주면 될 것 같아. 뭐 참나, 이제 하다 너네 집 보일러 고전한 것까지 나한테 떠넘겨 얼만더가 수리비 얼마나 한다고 바로 보내줄게 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아랫집에서 받은 배상 청구서와 저희 친정집에서 드는 보일러 수리비를 적은 종이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바로 콜백 통장으로 보내주겠다던 남편은 적혀있는 금액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더군요. 금이 이게 뭐야? 당혹사 거야? 아니면 여기 숫자 0을 잘못 쓴 걸 나한테 주는 거야? 거기 있는 금액 맞아? 너 때문에 배수관 터져서 아랫집 물이 샜는데 비싼 물건이 다 망가졌거든.
그래서 그거 보상해줘야 돼서 금액이 많이 나온 거야? 아이, 안 되겠다. 이렇게 금액이 큰지 몰랐어. 처가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처갓집에서 해결해. 난 빠질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방금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보일러를 꺼서 이사단이 났는데 내가 해결을 해야지. 왜 내 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물건 가져갈 때는 가족끼리 이런 거 같이 쓰는 거라고. 오히려 나한테 속 좁다고 뭐라 하더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물건은 쓰고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돈은 다르지. 내가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순 있어. 근데 내 돼 돌려줄 거 아니면 나는 이종에 적힌 돈 못 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가족끼리네 돈, 내 돈이 어디니 됐고? 당장 송금해. 가족, 저번에 너 나한테 이혼하자 소리하지 않았어. 근데 왜 갑자기 돈 내야 되니까? 나보고 가족이래. 이제 이혼할 생각은 없어졌어. 정신병 있는 우리 엄마랑 그 엄마 쑥은 나랑 속 가족하고 싶냐고? 아, 그래. 저번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 보니 너도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지? 이혼해. 나도 우리 가족 정신병 있는 사람 취급하는 여자 싫다. 남편은 저에게 돈을 주기 싫다면서 선 넘는 발언들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한창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보고 지금이 정신 나간 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근데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남편의 말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혼 서류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저번에 과를 햄미리 준비해 뒀나 보네. 바로 이렇게 이서를 들이미는 거 보니 대신 우리 이제 가족 아니다. 아랫집 물서 보상해줘야 되는 거 내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나는 절대 그도 못 줘 알겠어.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법대로. 그래서 저희는 합의 이을 하게 됐고 배수관이 짓는로 소송을 하게 어요. 저에게 상의 없이 친정집에 옷 훔치러 오던 날 보일러를 껐고 당연하게도 재판 결과는 남편이 보상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요. 아랫집 배상금과 저희 집 보일러 수리비 모두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었죠. 이 오후 저는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저와 친정아빠가 열심히 보살핀 덕분인지 얼마 전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지금은 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건강 중요하죠. 근데 올바른 정신도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시는 그 집 사람들과 엮이 않으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